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마음이 너무 답답한데 어디다 하소연할 수 없어서 글 써봅니다. 저는 25살, 남편은 30살입니다. 5월 말에 혼인신고 먼저 했고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았어요. 10월에 결혼식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다 취소했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모두 이혼하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두서없고 구구절절 늘어져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제가 이혼을 당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시부모님께 저의 가정 환경을 일부만 알렸습니다. 결혼 전에 시부모님께는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재혼하셔서 새어머니랑 새어머니 딸들이랑 살고 있으며 저는 여동생과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구체적으로는 부모님께서 초등학생 때 이혼하시고 두 분 다 재혼하셨고 엄마를 따라가 살다가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외할머니, 외삼촌 댁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성인이 되면서 독립해서 지금은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구체적인 가정 환경을 시부모님께서 알게 되셨고 제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하신 것과 엄마가 살아계실 적 재혼하셨던 사실, 엄마가 돌아가신 이유 등에 대해 미리 알았다면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며 사기 결혼이라며 이혼하라고 계속해서 강요하세요. 혼인신고는 했지만 나는 너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결혼식을 한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만 한 걸로 가족인 이 부분이 결혼을 했다느니 그런 말 듣기가 너무 거북스러우니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조용히 마무리하자며 이혼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처음 시부모님을 뵌 날 결혼 허락 받으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살던 지역에 놀러 갔는데 온 김에 부모님께서 식사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만나게 됐습니다. 가족 관계에 대해서만 여쭤보셔서 위와 같이 말씀드렸으며 무슨 일을 하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재정적인 준비는 얼마나 되었는지 등등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올해 안에 결혼했으면 좋겠다고만 계속 말씀하셔서 반대하는 저희 가족을 설득하여 결혼 준비를 진행해 왔어요. 결혼 얘기가 나오고는 해를 넘기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에겐 혼인신고 전엔 모두 말해서 저의 구체적인 가정 환경을 다 알고 있었지만 제가 괜히 흠만 잡히니까 어머니께 이야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남편도 자기 엄마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라 이해 못 해줄 거라며 제 생각에 동의해서 전부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지금 와서는 자기는 엄마한테 진작에 자기가 알고 있는 내 가정 환경을 다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다고 이야기하네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남편 본가에 불이 났을 때 빠른 시일 내에 가보지 못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건 혼인신고 전 교제할 때 일어난 일인데 이혼 사유가 될까요? 올해 4월 초 시부모님 댁에 불이 났었고 그 이틀 뒤 저를 키워주신 외할머니가 팔이 부러지셔서 수술하시고 입원하셨습니다. 동시에 함께 살았던 외삼촌이 간 수치가 정상인의 600배 이상이 나와서 황달도 오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심각한 상태라 입원을 하셨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금단 증상이 심해 보호자가 24시간 붙어 있어야만 했는데 삼촌은 결혼도 안 하셨고 가족이라곤 저와 제 여동생, 할머니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이랑 저랑 교대로 밤새면서 병원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루는 밤새서 병원에 있고 외할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리셔서 자식들 집을 전전하시다가 할머니 댁에 머무르시는 시기였습니다. 하루는 집에 계신 외할아버지 챙겨드리고 노인학교 차 태워 보내드리고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이라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 부모님 댁에는 당장 가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해를 위해 덧붙이자면 제가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이직하기 전까지 딱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그 주에 할머니와 외삼촌이 같이 입원을 하신 거라. 할머니가 퇴원하시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회사를 이직하게 되어서 연차나 반차 등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카톡이나 전화로 계속 안부만 전해드리고 당장 가보지를 못했어요. 불이 난 지 2주 정도 되었을 때 여력이 돼서 어머니께 주말에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리고 약속 잡아놓은 상황이 갑자기 어머니가 그날 시간이 안 될 것 같다며 날짜를 바꾸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날짜에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우리 할머니를 찾아뵙고 싶다고 하여서 약속을 해놓은 상태라 그날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어떻게 남들 다워서 우리를 걱정하고 위로해줄 동안 얼굴 한 번도 안 비추냐고, 네가 마음이 있으면 한 번은 와봤을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본인 어머니는 뇌수술 하시고도 혼자 계셨었다고, 본인 엄마였다면 당연히 나한테 오지 말고 불이 났으니 결혼할 사람 집에 가보라고 하셨을 거라고, 너네 할머니가 생각이 있으시면 너를 보내셨어야 맞는 거지 라며 저희 가족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었던 걸 다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단단히 화가 나셔서 찾아뵙고 울면서 사과드리고 용서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머니와 사이좋게 잘 지냈었어요. 남편은 그 당시에는 너도 사정이 있었고 병간호하느라 바쁜데 우리 엄마는 도대체 왜 이해를 못 해주냐고 제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그때 네가 더 빠른 시일 내에 왔어야 맞는 거지, 내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네가 잘못했다더라 라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할머니가 대소변을 못 가리시는 정도도 아니었는데 네가 마음이 있었다면 반나절이면 왔다 갔을 수 있었다며, 내가 빠른 시일 내에 가지 못했던 이유들에 대해 제가 합리화를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세 번째, 남편이 어머니랑 갈등 상황이 있었고 한 달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 시기가 있었어요. 참고로 어머니는 아들 방 침대 위치까지도 어머니 뜻대로 두셔야 하는 강압적인 분이라 남편이 평소에도 힘들어 했어요. 남편은 어머니의 연락을 받지 않고 저만 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시댁에 내려와 이틀 동안 어머니를 도와달라고 강의 촬영과 편집 10주치를 이틀 동안 다 하고 가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셨어요. 남편과 함께 가겠다고 스케줄 물어보겠다고 하였으나 남편은 데려오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서 먼저 부모에 대한 공경 이야기를 꺼내시며 남편과 어머니의 갈등이 일어난 원인이 남편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남편의 사과를 원하시는 것 같았고, 그렇게 했을 때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가 혼인신고한 이후였기에 저는 아내로서 이 갈등을 중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혼인신고는 했지만 결혼식은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이 어머니와 한 달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고 저는 그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빨리 중재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어머니께 장문으로 카톡을 보냈어요. 남편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어머니가 강압적으로 대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요. 이제 다 커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려 하니 결정권을 오빠한테 주시면 오빠가 어머니께 더 잘할 것 같다는 내용으로요. 정말 최대한 공손하게 작성했습니다. 제 주위 분들은 이보다 조심스럽게 예쁘게 말할 수는 없을 거라고, 며느리로서 해야 할 말을 잘 했다고 했어요. 그 카톡을 받고서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죠. 네가 어른을 가르치려 든다면서요. 그래서 또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어머니께 2시간 동안 훈계 듣고 사이 회복되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네 아빠는 너한테 해준 게 없으니까 말을 얹어질 수가 없는 거지만 나는 우리 아들한테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나는 해준 게 많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할 자격이 있다고요. 남편은 그 당시에는 제가 카톡을 보낸 걸 알고 우리 엄마는 진짜 병원에 가야 되는 사람이라며 엄마 때문에 힘든 만큼 본인이 더 잘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태도가 돌변해서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카톡을 보낼 수가 있냐고, 어른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랑은 절대 같이 못 살겠대요. 그러면서 남편도 이제는 제 가정 환경을 물고 늘어져요. 이래서 아빠가 가정 환경을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구나 깨달았다고 하고, 제가 결혼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거라고 하니 네가 우리 엄마 아빠처럼 서포트 많이 해주는 부모 밑에서 계속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으면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라면서요. 네 번째, 혼인신고 후 7월에 상견례 문자로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와 상견례를 2번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던 상태였어요. 외할머니와의 상견례, 아버지 가정과의 상견례, 이혼은 외가댁과 친가댁의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고 저 또한 아버지와 사이가 소홀합니다.
어머니께서 저희 아빠를 만날 때 온 가족을 다 인사시키고 저희 외할머니를 만날 때는 어머니랑 오빠네 외할머니만 인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기에 어머니께 저희 아빠를 만날 때 온 가족을 다 만난다면 아빠가 새어머니의 딸들도 데리고 나올 게 분명한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하고 실질적으로 저를 키워주신 분이 할머니시니 할머니를 만날 때 가족들을 다 인사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어머니께서는 그게 네 배경이라며 그걸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그러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결혼식 장소도 시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셔서 시부모님이 사시는 지역에서 결혼식을 해야 축의금 많이 받을 수 있다며 그냥 여기서 하라고 하셔서 시부모님 원하시는 지역에서 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저희 가족들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에 했으면 했는데 남편 집에서 반드시 올해 하라고 해서 저희 가족들이 맞춰줘서 시부모님이 원하는 날짜에 했어요. 혼수도 시어머니가 무조건 본인이 써보고 좋은 걸 사야 한다고 하셔서 혼수는 모두 저와 남편 취향과 무관하게 시어머니가 사라는 대로 구입했습니다. 어머니 의견, 오빠 가족들 의견에 맞춰서 많이 배려해드렸는데 저는 다른 건 바라는 거 없고 상견례 부분에 있어서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어머니께서는 네가 우리를 배려했다고 말하는 거냐며 불만이 많았으면 그때 얘기하지 그랬냐고 이렇게 불만이 많은데 어떻게 결혼을 하냐며 이대로 결혼 못 시키겠다고 결혼식 장소도 날짜도 네가 원하는 대로 다시 다 잡고 혼수도 처음부터 다시 다 하라고 어깃장을 놓으시더라고요. 불만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이대로 결혼을 진행하되 상견례 부분에서만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니 네가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불만이 있었는 줄 몰랐기 때문에 이대로 절대 결혼을 못 시키겠다고 성을 내시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어머니랑 통화 끝나고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오빠는 자식이니까 30년을 참고 살았지만 나는 남의 자식이라서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 정말 못 참겠다고 어떻게든 해결해달라고 정말 난리를 쳤어요. 어머니는 내가 무슨 말만 해도 다 꼬투리 잡으시고 뭐라고 하셔서 직접 통화하고 싶지 않다고 무조건 오빠를 통해서 말을 전해 듣고 싶고 명절 이외에는 시댁에 가고 싶지도 않다고 어머니가 내 가정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으니 어머니가 내 가정 환경을 이해해 주실 때까지 결혼식은 잠정 연기하고 싶고 어머니가 계속해서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면 결혼해서 같이 살더라도 이혼 생각이 있다고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리라고 울고 화내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게 할 말 따박따박 다 하는 며느리는 드리고 싶지 않다고 사유를 조작해서 혼인신고 무효를 하라며 남편을 설득하셨어요. 처음 한 달간은 남편도 사유를 조작하여 혼인신고 무효를 하자고 너한테 피해 안 가게 자기 아빠 아는 사람을 통해서 혼인신고 무효가 가능하다고 계속 졸랐어요. 누가 떠밀어서 혼인신고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한 건데 사유를 조작하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혼을 하는 게 낫겠다고 계속 거절했죠. 그러니까 남편은 식당에 가서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안 시키고 나오려고 하는데 사장이 돈 내고 가라고 하는 느낌이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자기는 결혼식을 해야 결혼한 거라고 생각하지 혼인신고는 결혼이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계속 이혼해달라고 하네요. 5번째, 남편이 부모님 편으로 완전히 돌아서고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할 때 제가 당신은 내가 살면서 본 사람 중 가장 무책임하고 가장 비겁하고 가장 찌질한 사람이라고 언제는 좋다고 혼인신고해놓고 이제 와서 나를 버리려고 하는 오빠는 정말 쓰레기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자기는 내가 싸울 때 하는 막말들을 감당하고 살 자신이 없대요. 제가 이런 사람인 걸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면서요. 남편은 저에게 상의도 없이 신혼집도 처분해버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본가로 내려가 버렸어요. 혼수는 팔아서 판 돈을 주거나 물건을 그대로 준다고 하고요. 시댁 식구들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이혼을 시키려고 해요. 저는 결혼관계를 정말 지키고 싶어서 시부모님께 손편지도 9장이나 쓰고 남편에게도 계속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고 마음이 힘들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것 같으니 본가에서 쉬다가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했어요. 가치관이 안 맞아서 살기 싫다고 하길래 가치관이 온전히 맞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맞춰가기 위해 노력해보자고 했는데 남편은 저보고 새로운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한테나 가치관 맞춰주래요.
그러면서 혼인신고 한 날부터 이혼할 때까지의 기간이 혼인증명서에 찍히니 빨리 이혼해달라고 도촉하고요. 더 시간 끌면 자기들은 소송도 생각하고 있다고도 하네요. 소송으로 가면 시간이랑 돈이 많이 드니 그냥 이혼하자고요. 제가 만나서 얘기해보자고 해도 부모님과 외할머니를 다 모셔오고 제가 보내는 카톡들도 다 어머니께로 전달하여 어머니께 저를 질책하는 카톡이 오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께 제가 더 노력하겠다고 죄송하다고 전화를 드리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결혼식을 한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한 걸로 가족이니 부부니 그런 소리 듣는 게 너무 거북하다고, 우리 아들이 잠깐 너한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렸던 거지 판단력이 있는 앤데 생각이 있으면 너 같은 애랑 결혼을 하고 싶겠냐고 말씀하세요. 시댁에 불만도 많고 아들과 끝났다는 걸 알면서도 이혼 안 해주고 버티는 건 돈을 받아내겠다는 속내가 있지 않는 이상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도 하시고요. 이게 정말 제 잘못인가요? 제가 다 참고 넘어갔어야만 했나요? 제가 잘했으면 이 결혼이 안 깨질 수 있었을까요? 정말 너무 힘이 드네요. 추가. 안녕하세요. 3개월 만에 다시 글을 올려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글을 올리고 난 후 마음을 담아 조언해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마음을 다잡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주위 분들께도 말씀드렸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변호사를 알아봐 주셔서 자문을 구했어요. 사실 이전 글을 쓰던 날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을 만났습니다. 싫다는 사람 붙잡고 평생 살 수는 없는 노릇인데 그래도 헤어지기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했고 남편도 같은 생각을 해주길 바랬어요. 남편이 본가로 내려가고 난 후 제가 많은 생각을 한 만큼 남편 또한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해보고 옳은 결정을 해주길 바랐습니다. 이제라도 남편이 내가 잘못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다시 노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며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참석했으나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더군요. 여전히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만 결혼식은 하지 않았기에 결혼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합의 이혼해줄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날의 만남 이후 소송을 준비해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3주쯤인가 남편이 먼저 제게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만났던 날도 이미 소송을 건 상태였더라고요. 심지어 이혼 소송도 아니고 계속 주장했던 바대로 혼인 취소 소송이더라고요. 심지어 소장 내용은 믿을 수 없이 구구절절 모두 거짓말로 가득하고 저를 무슨 우울증 환자로 몰아가더군요. 제가 과도한 방어 기제를 보였다네요. 참 말도 안 되는 내용뿐이라 황당하고 억울하고 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거짓은 언제나 밝혀지기 마련이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마음 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을 다잡고 소송에 임하기로 했어요. 이미 소장이 오고가 반소장도 받았습니다. 반소장 역시나 황당한 거짓 주장들 뿐이더군요. 제가 잠재되어 있던 피해 의식을 표출했다나요. 남편의 거짓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증거를 정리하다 보니 답답하고 분해서 이 마음을 어찌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염치불구하고 판으로 왔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각자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했나 자책하며 속상해하시고 지인들은 남편과도 겹치는 사람이 많아 어디 편하게 말할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건지 남편의 주장과 제 입장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 판에서 대략적으로 표현했던 부분들을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이전 판에 쓴 대로 역시 남편 측은 제가 자신들을 속여 결혼을 진행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남편은 저의 모든 가정 환경을 알면서도 힘들었던 만큼 본인이 더 잘해주겠다며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남편 말에 믿고 어머니의 무시와 구박박, 핍박 가운데에서도 결혼을 진행해온 것입니다. 시부모님께서는 현재의 가정 환경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어릴 적부터의 구체적인 가정사를 알리지 못했지만 이는 이전 판에도 적혔듯 틈이 잡힐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자기 어머니는 사랑이 부족해 이해 못해줄 거라며 동의했었습니다. 후에 시부모님께서 제 구체적인 가정 환경을 아시게 됐고 기분이 많이 상하셔서 뒤늦게라도 저는 저의 구체적인 가정사와 사과의 내용을 담은 손편지를 10장 정도 써서 시부모님께 드렸었는데요.
전달하기 전에 남편에게 편지의 내용에 대해 피드백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남편이 제 가정 환경을 모르고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몰랐다면 제게 왜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하지 않았겠어요? 남편이 제게 그런 말을 한 증거는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소장에서 제 성장 환경과 구체적인 가정사를 처음 알게 되었다며 자신도 몰랐던 사실이어서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남편과 시댁은 편지 내용 중 중학교 때 상담을 받았었다는 내용을 부풀려서 제가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혼인신고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의 소장에는 시부모님 댁에 불이 났던 화재 사건에 대한 언급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그것을 이유로 저를 구박하고 못되게 군 적이 없고 오히려 그때 제가 과도한 방어 기제를 보여 자신과 부모님께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남편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장에는 시댁에 불이 났던 때가 혼인신고 전이라는 언급도 없더군요. 저를 며느리라고 언급해 두었고요. 마치 그 일이 혼인신고 이후의 일인 것처럼요. 그리고 반소장에는 그때 바로 시댁에 찾아뵙지 못한 것을 변명이라며 구구절절 제 잘못인 양 써두었더라고요.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혼인신고 전에 있던 일이 왜 혼인 파탄의 이유로 언급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수개월이 지난 지금에까지 언급하고 트집을 잡으면서도 구박하고 못되게 군 적이 없다는 입장이 황당하기만 하고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저에게 화재 사건으로 핍박하고 구박한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 어머니께서는 불이 난 시댁과 서울의 거리가 9만 리도 아닌데 네가 우리 집에 당장 와봤어야 맞다고, 너희 할머니가 생각이 있으시면 너를 우리 집에 보내셔야 맞다고 하시며 저희 할머니를 무시하셨어요. 또 제가 저희 할머니가 수술하시고 입원하셔서 돌봐드려야 하는 사정을 설명드렸을 때에도 저희 할머니께서 똥오줌을 못 가리는 상태도 아니셨지 않냐고 하시며 저에게 변명만 늘어놓는다고 표현하셨었고요. 어머니께서는 결혼할 사람 집에 불이 났는데 회사에 이야기하며 연차 쓰는 것을 이해 못해주는 회사가 어디 있겠냐며 제가 마음이 없어서 와보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하시며 불이 난 4월부터 그 이후로 제가 마음에 안 들 때마다 그 이야기를 꺼내시며 저를 구박하셨어요. 그러나 소장에는 주장하기로는 가족으로 생각하여 서운함을 느끼고 섭섭함을 표현하셨을 뿐이라고 합니다. 수장이는 제가 시댁에 불이 났을 때 바로 찾아오지 않은 것이 모두 핑계이고 변명이라고 길게도 적어두셨는데 핑계이고 변명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불이 났을 때의 상황을 지난번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올해 4월 8일 시댁에 불이 났고 4월 10일 할머니께서 입원하셨으며 4월 12일 저는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했습니다. 병원에 있던 중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입사 제안을 받아 4월 20일부터 첫 출근을 하였고요. 저희 가족은 할머니가 입원하시고 난 후 이틀 뒤 할머니와 함께 살던 삼촌까지 입원하셨습니다. 삼촌의 간 수치가 간경화 단계까지 이르러 바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간암이 될 수 있기에 당장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삼촌은 알코올 중독 증상이 심했기 때문에 입원을 하더라도 금단 현상이 일어나면 통제력을 잃어버리거나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입원 조건으로 보호자가 24시간 상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호자가 잠시라도 없으면 찾으셔서 화장실도 잘 못 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수술하신 날과 다음 날은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는 병실에 계셨지만 할머니와 삼촌 모두 보험이 없어 입원비와 간병비가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없는 일반 병실로 옮기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저와 동생이 하루씩 교대하며 병실에서 할머니와 삼촌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마침 치매로 자식들 집을 전전하시던 외할아버지께서 할머니 집을 머무르시던 때라 간병을 하지 않는 날도 치매에 걸리신 할아버지를 돌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의 보호자는 할머니와 삼촌 두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 모두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할아버지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과 저는 간병을 안 하는 날이면 할머니 댁에 와서 할아버지를 식사 챙겨드리고 치매센터 보내드리고 집안 정리를 하고 그렇게 쪽잠 자며 힘들게 보냈습니다. 이게 핑계로 느껴지시나요? 심지어 남편은 이러한 상황을 다 알고 있었고 병원에도 2번이나 왔으면서도 반소장에는 간병인도 있고 동생도 있으면서 맘만 먹으면 올 수 있는데도 안 온 것이라고 써두었더군요. 그리고 어머니께 안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와는 5월 2일에 찾아뵙기로 약속한 상태였어요. 근데 4월 27일 출근하던 도중 어머니께 전화가 왔었습니다. 5월 2일에 그간 못 간 수업을 보강해야 할 것 같아 날짜 변경을 원하신다며 5월 1일에 오라고 하시더군요. 5월 1일은 휴일이라 남편이 저희 할머니를 찾아 인사드리고 싶다고 약속을 잡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우리 엄마 같았으면 당연히 나한테 오지 말고 결혼할 사람 집에 가라고 했을 거라고, 너희 할머니가 생각이 있으시면 너를 우리 집으로 보내셔야 맞는 거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하시니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운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가정 환경에서 기인한 과도한 방어기제라고 주장하더군요. 이게 과도한 방어기제인가요?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나중에 남편에게 듣고 보니 5월 2일에 보강 수업은 애초에 없었더라고요. 그냥 어머니 마음대로 일정을 바꾸어서 휴일에 만나고 싶으셨던 건데 뜻대로 안 되니 화를 내셨던 거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소장에서 본인들은 불이 난 이후 지낼 곳이 없어서 지인들 집을 전전하였고 집이 전소되어 상심이 큰 상황인데 제가 단지 할머니가 입원하셨다는 이유로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으며 와보지 않았다 말하더군요. 이러한 큰 사항을 회사에 이야기하면 받아들여주지 않을 회사가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거라고요. 이는 정말 사실과 달라 어이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집을 새로 지을 동안 지낼 월세 90만원짜리 복층 빌라를 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도 어머니께는 너무 좁으셨던 건지 어머니는 투룸을 따로 구해 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빌라에 입주하던 날도 세간살이에 5천만원 이상을 썼으며 아버지가 쓰시는 침대가 얼마나 비싼 거고 얼마나 좋은 건지 자랑을 줄줄이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입사한 지 10일 이내에 남자친구 집에 불이 나서 연차를 쓰겠다고 하면 받아줄 회사가 있긴 할까요? 할머니께서 똥오줌 못 가리는 상태가 아니라면 다른 일 내팽개치고 당장 왔어야 한다며 바로 찾아뵙지 않은 저를 변명이나 하고 시어머니께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의 논리를 본다면 집에 불이 나서 전소되었어도 다시 집을 지을 수 있고 당장 거주할 집을 무리 없이 구할 수 있으며 그 집도 좁아 불편하다며 투룸도 따로 구할 수 있는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실제 몸을 다친 곳 하나 없으신 데다가 남편도 엄마도 아들도 셋이나 있어 위로해줄 사람도 많은데 병원에 계신 할머니와 삼촌,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를 돌보아야 하는 제가 바로 가보지 못한 것을 부당한 대우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일까요? 3번째, 남편과 시어머니가 싸우고 연락이 안 될 때 관계 회복을 위해 결정권을 넘겨달라 부탁드린 것이 제 과도한 방어기제라고 주장합니다. 이전에 제가 어머니께 결혼 문제에 있어 남편에게 결정권을 넘겨달라고 부탁드린 것 기억하나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그 부분은 저의 잘못이었다 하시기도 했는데요. 그건 단순한 불만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혼인신고 전, 시댁에 불이 나 집이 전소하고 나서 시부모님께서 이사를 하시던 날 저는 새벽 5시 반부터 일어나서 어머니가 시키신 음식들을 준비해 갔습니다. 이사하시는 것도 돕고 그날 손님을 초대했으니 대접할 음식을 해오라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힘든 것도 같이 해야 하는 거라며 저에게 이것저것 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침대 불에 그을린 것도 닦고 바닥도 닦고 이것도 정리하고 이것도 옮겨라 이렇게 명령하듯이요. 그때부터 남편은 굉장히 기분 상해했습니다. 네가 엄마 노예도 아닌데 왜 엄마는 너에게 이것저것 하라 마라 하냐. 내가 한마디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기에 저는 남편에게 좋은 날이니까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다른 가족들, 지인들을 불러다 일을 시키고는 본인은 쇼핑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초대한 손님들이 오시는데도 어머니는 쇼핑하느라 집에 계시지조차 않으셨고요. 그렇게 어머니 없이 어색하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손님들 밥 차려드리고 시할머니는 손님들이랑 같이 식사하는 게 불편하시다며 식사를 안 하셔서 또 한 차례 식사를 따로 차렸었습니다. 어머니가 또 모셔온 작은 시할머니와 어머니 식사를 또 차리고 밥상을 3번 차리고 밤 11시 반까지 산처럼 쌓인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안쓰러웠는지 제 옆에서 설거지 한 그릇을 닦고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고요. 어머니는 그 꼴이 보기 싫으셨는지 남편에게 야, 너 그거 땡땡이 하게 두고 할 일이 없으면 가서 청소기나 돌려 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참다가 폭발해버렸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시고 그 와중에도 저는 꼭 어머니와 잠을 자야 한다고 고집하셔서 또 남편이랑 소리 지르며 싸우고 그리고는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서울 가라고 난리를 치셔서 밤 12시도 넘은 시간에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어머니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면 엄마가 자기 잘못을 모르고 앞으로도 저에게 함부로 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엄마에게 연락이 오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이상 시간이 흘렀고요. 저는 그럼에도 어머니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싶어 꾸준히 어머니께 안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는 제게 시댁에 와서 강의 촬영과 편집 10주치를 하고 가라고 하시기에 남편도 함께 갈 것을 물어보겠다고 말씀드리니 아들은 보고 싶지 않으니 저만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는 부모에 대한 공경 이야기를 꺼내시며 오빠와 어머니의 갈등이 일어난 상황이 오빠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오빠의 사과를 원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빠가 어머니께 기분이 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우리 부부의 결정권을 오빠에게 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혼인신고는 했지만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오빠와 어머니의 단절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께 보낸 카톡 내용은 어머니가 오빠에게 결정권을 주신다면 오빠가 어머니께 더 잘할 것 같아요. 오빠는 이렇게 해주셔야 더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였습니다. 이때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머니를 가르치려 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가서 사과드리고 어머니께 흉기도 2시간이나 듣고 왔어요. 어머니가 용서해 주셔서 사이도 회복됐었어요. 시어머니께 저런 말씀을 언급한 것이 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이미 충분히 어머니께 사과드렸고요. 그런데 남편 측에서 소장에 꾸준히 주장하는 저 과도한 방어 기제라는 말이 아주 웃깁니다. 제게 하신 말들과 하신 행동들은 모두 잊은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남편 측이 과도한 방어 기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4번째, 시댁은 제가 상견례의 결혼식에 대해서 일반적인 고집을 부렸다고 주장합니다. 시댁은 제가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저는 자기중심적인 시어머니의 변덕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상견례와 관련해서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4월에 2차례 상견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어머니, 아버지, 남편의 외할머니, 남편의 남동생 2명 이렇게 온 가족을 모두 데리고 저희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보통 상견례 때는 머릿수를 맞춰주곤 하는데 시댁의 인원수가 너무 많아 조율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시댁 참석 인원은 6명, 저희 쪽 참석 인원은 3명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의견을 어머니께 전달하니 어머니께서는 당연히 결혼할 사람의 가족을 모두 보는 게 맞는 거지. 너희 할머니가 사회생활 안 해보시고 집안일만 하셔서 그런지 생각이 좁으시다 라며 저희 할머니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고 그 말씀을 하시고는 갑자기 기분 상해하시며 그냥 하지 말고 나중에 하자며 상견례를 미루셨습니다. 의견을 표현하지도 못하나요? 저는 어렸을 때 아빠와 떨어져 자랐고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상견례 때 할머니만 소개시켜드리는 자리를 가지고자 했습니다. 이 의견을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어머니는
할머니가 너를 아무리 키워줬어도 네 핏줄은 아빠인데 당연히 아빠를 만나는 게 맞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저희 아빠와 저희 할머니를 따로따로 만나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아빠와 시부모님만 1시간 정도 티타임을 가질 테니 그동안 저희 할머니와 제 동생, 남편의 동생들 시할머니는 근처에서 티타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는 게 어떻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 일 없이 마냥 기다려야 하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돌려 말한 것이지 저희 할머니께서는 4월에 수술한 팔이 다 낫지 않으셔서 계속 치료 중이셨고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염이 있으셔서 자리에 오래 앉아있는 게 힘드십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는 내가 이렇게 너를 배려해 주는데 넌 뭐가 그렇게 매번 싫은 거냐 고 말씀하시며 그냥 상견례 하지 말고 결혼식 1달 전쯤에나 하자며 또 상견례를 무산시켰습니다. 모든 걸 늘 어머니 뜻대로 결정하시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산시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7월 말 상견례 날짜와 대략적인 장소까지 잡고 어머니께 상견례 참석 인원에 대해 말씀드리니 어머니께서는 땡땡아 그게 네 배경이야. 그걸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그러니? 라며 저를 무시하셨고 저는 그 말씀에 큰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에게 들어도 정말 불쾌한 표현인데 그런 말을 가족이라 생각했던 어머니께 들으니 정말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마음을 누르고 그동안 저희 가족이 결혼 준비 과정 중에서 배려하여 맞춰드린 부분들을 어머니께 말씀드리며 다른 건 바라는 게 없고 상견례 부분에서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는 여태껏 모든 것이 불만이었냐며 이대로 결혼을 못 시키겠으니 결혼식장도 날짜도 혼수도 처음부터 다시 다 하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싫으시면 어머니께서 원하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 불만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절대로 이 결혼 못 시킨다며 화를 내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는 매우 강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분이십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시간이 갈수록 코로나가 심해지니 야외 웨딩을 하라며 강요하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의 의견은 전혀 묻지 않으셨고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의 의견에 제가 계속 반대하고 토달고 있는 걸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결혼을 준비하는 반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제가 상견례에 대한 의견을 전한 것은 저게 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다른 거는 다 의견 맞춰드렸어요. 결혼식 날짜, 결혼식 장소, 하다못해 이불 같은 세세한 혼수 물품까지 정해주셔도 아무 말 않고 다 좋다고 했어요. 상견례 저거 하나만은 이해해 주시길 바라서 기분 상해하셔도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위에 적었듯 말만 꺼내도 벌컥 화를 내시며 상견례 일정 잡는 걸 모두 취소하고 밀어버리시고 결혼식을 아예 반대하고 엎어버리시고 제가 자기중심적인가요? 단 하루 한 끼 식사하는 상견례를 본인이 생각한 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반대한다고 결혼 자체를 엎어버리시는 시어머님이 자기중심적이신 것 아닌가요? 저희 할머니 의견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무시하시더니 반소장에는 제가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집을 피우고 잠재되어 있던 피해의식을 강하게 표출하였다고 적어두었네요. 남편 측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읽는데 왜 이렇게 인신공격을 당하는 기분인지 모르겠습니다. 5번째, 시댁은 결혼 파탄의 원인을 저의 변심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댁은 결혼 파탄의 원인을 저의 변심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결혼 파탄은 남편과 시댁의 변심 때문입니다. 20살에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서도 성인이니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여 첫 대면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결혼 비용 다 부담해 줄 테니 올해 안에 빨리 결혼하라던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가정환경을 말하지 않고 속였기 때문에 이 결혼이 깨진 거라고 하십니다. 어머니가 문제를 일으키실 때 저에게 돈을 쥐어주며 엄마 돈 좋아하니까 네가 모은 거라고 하고 드려. 그럼 풀릴 거야 하시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커녕 눈 가리고 아웅하시려던 아버지께서는 엄마가 세니까 며느리 그냥 쥐죽은 듯이 말 않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 이혼시켜야 한다고 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에 서겠다던
엄마와 나 둘 중 선택하려면 무조건 저라던 남편은 제가 자기 엄마를 잘 맞춰줄 수 있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으니 이혼하잡니다. 남편과 시댁은 소장해서 혼인 파탄과 무관하게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저의 변심 때문이라며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쓴 비용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혼인신고까지 하고 법적 부부인 상황에서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혼인 생활이 중요합니까? 남편과 시댁은 그저 말장난으로 이 모든 사항을 제 탓인 것처럼 뒤집어 씌우려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도 남편에게도 머릿속에 수없이 떠오르는 많은 억울한 일들을 덮고 그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다시 생각해달라고, 부부 상담이라도 받아보자고, 나를 버리고 집도 마음대로 처분해버리고 본가에 갔지만 언제라도 돌아오라고 애원하고 부탁하며 정말 많은 분들의 표현처럼 그렇게 저는 구질구질하게 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한 그 모든 카톡들을 총동원하여 자기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잘해줬고 사이가 좋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한 걸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보낸 소장의 모든 내용들은 근거가 없고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반소장을 받고는 혼수 비용 모두 줄 거였다고 말하며 당장이라도 줄 것처럼 굴더니 반소장에서는 그 돈 자기가 줄 이유가 없다고, 오히려 자기는 피해자니 제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요구하더군요. 남편은 소장과 반소장에 언뜻 보면 아주 그럴듯하게 저와 있던 일들을 왜곡하고 부풀리고 거짓말을 섞어 적어두었더라고요. 남편 시댁 식구들과 남은 흔적을 다 털을 준비를 찾고 많은 부분을 반박을 준비하고 있지만 너무도 당당하게 밀고 나오니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제가 모두 반박하지 않으면 이게 다 사실로 여겨질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겪어보니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온갖 거짓말로 자기 잘못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뻔뻔한 사람들에게 세상이 편 들어주는 것 같아 정말 억울하고 허탈합니다. 물론 저라고 성인군자가 아니기에 모든 것을 잘했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저의 가정환경과 과도한 방어기제 때문인지 스스로를 돌아볼 때마다 다잡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 편이라 생각해 자존심도 없이 굴었는데 그 모든 상황을 이용하네요. 여기에는 소장에 제기된 남편 측의 주장을 다 적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반박할 말도 증거도 너무 많지만 다 적지 않았고요. 정말 제일 말도 안 되는 답답한 거짓말들만 적었습니다. 이 답답하고 억울한 울분 터지는 제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소송이 진행 중이라 결말이 난 것도 아니고 갈 길이 멀지만 저를 걱정하셔서 달아주신 댓글들 보여주신 마음들이 감사해서 후기글을 적었습니다. 다들 제가 이혼 안 할까봐 걱정하셔서요. 이번에도 구구절절 제 마음을 길게만 늘어놓아 죄송합니다. 남편과 주위 지인들이 겹쳐 어디다 말도 못하고 답답한 속 가족처럼 지인처럼 걱정해 주셔서 저도 가족 지인들에게 털어놓는 속삼함 내려놓고 갑니다. 좋은 결과가 생긴다면 또 전화로 오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